안녕하십니까. 퓨전 특허협회 강사 김송정입니다. 오늘은 볼륨 매직 아이론 폼에 대해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매직 아이론은 뿌리에 볼륨을 살리고 중간에 kop슬머리를 펴고 끝쪽 머리는 아이론을 이용해서 안으로 넣어주는 퓨전 열폼입니다. 현재 모발의 상태를 보면 염색을 한 지 약 한 달 반 됐고요. 염색을 한 이후에 코팅을 해서 모발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코팅의 시간이 길었다면 연화를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발 자체가 워낙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발에서 손상모를 쓰게 되게 되면 모발이 과연화로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모발은 산성펌제든지 중성펌제를 이용해서 연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연화 시간은 손상이 됐기 때문에 머리를 당겨보거나 늘려보고 감아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너무 연화를 짧게 보거나 때로는 또 과연화를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때문에 연화를 볼 때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는 게 모발에 손상도 없고 연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먼저 모발의 끝머리를 가볍게 다듬고 나서 일제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트리밍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처리를 하고 단백질 전처리를 하고 헤어 리페어를 바르고 일제를 도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펌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샴푸를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샴푸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요. 또 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바짝 말리지 않으면 연화가 더디게 됩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펌을 할 때 샴푸를 하지 않고 바로 연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손상된 모발들은 전처리에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야만 연화를 하면서 모발이 늘어나는 과연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포하는 것은 안티프리즈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걸 골고루 뿌려서 모발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헤어 리페어를 발라서 한 번 더 견고한 영양을 주게 됩니다. 제가 좀 많이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 모발 상태가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의 영양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손상된 모발을 볼륨 매직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볼륨 매직을 할 때 볼륨 매직기를 이용해서 볼륨 매직을 하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150도, 16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모발이 스트레이트가 되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볼륨 매직을 하기 위해서 컬이 나오는 온도는 110도에서 전후로 10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고요. 우리가 열 보호제를 씀으로 인해서 10도, 20도를 다운시켜 주기 때문에 130도, 140도까지 쓰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모발은 130도의 아이론을 이용해서 컬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손상이 없게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륨 매직기를 이용해서 모발을 건조한 상태에서 머리를 안으로 볼륨 매직기 넣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화를 하고 나면 거의 스트레이트 될 확률이 많고요. 또 낮은 온도로 컬을 만들었지만 그 상태에서 중화를 하게 되면 위에 kop슬머리는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을 할 때 퓨전 스타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드라이한 것처럼 완성된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르는 영양제는 LPP 헤어 리페어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전처리 영양을 하겠습니다. 전처리 영양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처리제를 상당히 많이 듬뿍 발랐습니다. 이렇게 영양을 듬뿍 바르면 연화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쓰는 약이 산성펌제, 중성펌제를 써야 되는 모발이기 때문에 영양을 듬뿍 바르게 되면 연화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손상된 모발은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영양제를 많이 발라서 약한 약으로 연화를 좀 더 길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상 모형으로, 지금 같은 모발을 손상 모형으로 연화를 하게 되면 딱 2분, 3분이면 연화가 됩니다. 하지만 산성펌제나 중성펌제 쓰게 되면 15분에서 20분까지 연화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좀 더 강한 약으로 짧게 보려고 연화를 하게 되면 모발에 약을 바르는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처음 바른 모발과 나중에 바른 모발의 연화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길게는 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5분까지 길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바른 모발과 나중에 바른 모발의 연화 시간이 상당히 그 갭이 커지기 때문에 한쪽은 과연화되거나 한쪽은 연화가 덜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손상된 모발일수록 약을 좀 더 약하게 연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 약을 바르는 시간을 고려해서 좀 더 안전한 손상이 되지 않는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도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데미지 레벨을 3단계 이상일 때는 위에를 바르고 아래를 바르게 되지만 데미지 레벨이 2단계 이하일 때는 한 단계 정도만 있을 때는 아래를 약한 약을 바르고 위에를 좀 더 강한 약을 바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준비한 약은 산성펌제, 중성펌제만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바르게 되면 밑에 부분의 시간이 상당히 오버됩니다. 때문에 묽은 약으로 산성펌제로 바르고 위쪽에 중성펌제 발라서 덧발라서 약 15분의 연화 시간을 갖고요. 아래쪽이 과연화가 되겠다 싶으면 끝쪽은 안티프리즈 물 단백질을 뿌려서 살짝 세척해 주시고 이후에 연화가 되는 시간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제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를 도포할 때는 손상 모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3분 내에 1차 약 도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르고 빗질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약을 한꺼번에 약을 발라서 전체적으로 물약이기 때문에 골고루 침투가 좀 용이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을 빨리 발라주시고 재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연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까지는 굳이 약을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위쪽 부분은 중성펌제를 발라서 연화를 좀 더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끝쪽 머리에 롤을 놓고 전체적인 모든 모발이 모근에서 10cm를 제외한 대체적인 모발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빼고 아랫 부분을 약을 빨리 발라서 위에가 연화가 덜 된 부분은 좀 더 강도가 있는 중성펌제 발라서 연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약을 도포했는데 1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약이기 때문에 빗질을 하게 되면 1, 2분 내에 1차 약 도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모발의 연화 시간이 거의 비등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약 1분에 거쳐서 모든 일제의 연화 시간을 마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의 부분은 좀 더 연화력이 있는, 환원력이 있는 중성펌제를 위에 덧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부분은 중성펌제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중성펌제를 바른 이유는 모발이 아랫부분도 좀 더 약하고요. 또 모근을 볼륨을 주기 위해서 손상 뭐든지 모발 탑에 따라서 중성펌제를 발라주시면 아이론으로 모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6, 7cm 정도의 모발에
중성품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약을 바르실 때는 모근에서 약 1cm를 떼줍니다. 우리 모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모근입니다. 모근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약이 두피에 묻게 되면 펌을 하고 났을 때 모근이 주저앉아 달라붙게 됩니다. 때문에 모근에서 약 1cm를 정확하게 떼서 약을 바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륨을 살릴 부분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곱슬이 더 심할 경우에는 약 연화를 좀 더 봐야 되지만 곱슬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연화를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근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약을 다 도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 15분 이후에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팅을 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코팅 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손상이 많은 부분은 특히 빗질을 하게 되면 모발이 늘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손상이 많은 모발일수록 약이 물 타입을 쓰는 게 훨씬 더 모발을 늘어지지 않게 매끄럽게 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를 다 발랐고요. 이 상태에서 약 15분 자연 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일제를 세척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척을 깨끗이 하고 열보호제를 바르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열보호제 바를 때 지금과 같은 아미노산 단백질을 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열을 닿게 되면은 모발이 부시시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미노산은 온도가 50도 이하, 최대 70도 이하의 온도를 쓸 때는 아미노산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팅이나 디탈 아이롱처럼 100도, 120도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아미노산을 쓰게 되면 모발이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은 전처리라든가 클리닝용으로 쓰시고요. 수분 에센스를 쓰시게 되면은 열이 높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쓸 때는 거기 맞는, 온도에 맞는 영양제를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태에서 수분 에센스를 뿌리고요. 이 상태에서 수분 열보호제를 발라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발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열이 가게 되면 모발이 손상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열보호제를 써서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고 모발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분 열보호제를 써야 됩니다. 즉 열로부터 모발을 보면서 모발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모발 보톡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보호제를 바르실 때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유분 열보호제를 발랐습니다. 때문에 유분 열보호제는 열이 닿게 되면은 연기가 나게 되죠. 연기가 난다는 것은 제품이 타는 겁니다.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는 수분 열보호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보호제를 쓰더라도 모발에 또는 스타일에 맞는 제품의 용도에 맞는 열보호제를 써야만 제품도 남겨지지 않고 모발의 보호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척을 하고 났을 때 모발이 연화 전보다 모발이 좀 더 두꺼워졌다 느낌이 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제로 쓸 때 제품이 모발 속에 CMC 부분에 들어가서 모발에 충분히 채워줄 수 있고요. 특히 연화제 또한 연화를 하면서 과연화를 시키지 않는 모발의 환원 정도 시간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모발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연화하기 전보다 모발이 더 좀 좋아졌다 이 느낌으로 연화가 끝나야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열보호제를 모두 발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론을 이용해서 모근을 살리는 볼륨을 줄 겁니다. 뿌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끝쪽에 아이론을 한 다음 곱슬머리 중간을 펴서 안으로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그런 방법의 퓨전 열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근을 살려서 이제 볼륨을 줘서 볼륨 매직 아이론 시술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론을 이용해서 볼륨을 줄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자, 아이론을 이용해서 볼륨 작업을 할 때 아이론기를 정확하게 크로스로 잡지 않게 되면 오른쪽 모발은 오른쪽 앞쪽으로 휘어지게 되겠고요. 왼쪽 모발은 왼쪽 앞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또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뒤쪽으로 뿌리 살리기 때문에 모류가 자라나면서 대체적으로 앞쪽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정확하게 크로스로 잡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만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아예 뿌리를 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론을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정확하게 아이론을 대서 뿌리를 살려주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뿌리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론을 이용해서 뿌리를 살리게 되면 수분이 있어서 수분이 증발하는 소리가 나게 되죠. 자,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모발이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론을 댔을 때 수증기가 나야지 연기가 나면 안 되게 됩니다. 연기가 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유분 열보제를 썼기 때문에 연기가 나게 되고요. 수분 열보제를 쓰게 되면은 수증기가 나기 때문에 모발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열보제를 이용해서 수분 열보제 올레인을 발랐는데, 올레인을 바르게 되면 피마자 기름이 모발에 붙어서 모발에 윤기와 더 탄력을 주게 됩니다. 지금 뿌리는 아이론기를 이용해서 크로스 방향으로 잡아서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게 쓰기 때문에 약 140도, 150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서 볼륨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뿌리는 두피에서 약 1cm 정도만 살려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볼륨의 효과는 쉽게 말해서 배구공에서 축구공 정도의 그런 볼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볼륨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술은 모근을 다 살린 상태에서 끝쪽에 아이론으로 롤 스트레이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아이론으로 22mm로 롤 스트레이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약한 모발을, 손상된 모발을 볼륨 매직을 하다 보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모발이 거칠게 되죠. 그래서 아이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원하는 컬 모양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론의 테크닉을 연마하셔서 볼륨 매직은 아이론을 쓰게 되면 성공률도, 볼륨 매직의 성공률이 30이라 그러면 아이론을 쓰게 되면 성공률이 100%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볼륨 매직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이론기를 활용해서 C컬을 만들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컬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길이에 상관없이 볼륨 매직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바퀴 반의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모발이 손상됐기 때문에 한 바퀴 반을 하게 되면 약 C컬의 컬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아이론의 미리스로 똑같은 온도를 펌을 하더라도 모발 손상 정도에 따라서 컬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상 모발에 할 때, 건강 모발에 할 때 염두에 두고 아이론의 굵기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펌을 아이론 하다 보면 모발이 건조하게 됩니다. 세팅도 마찬가지죠. 건조한 상태에서 바로 파마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컬이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건조된 모발에 지금처럼 이렇게 올레인의 열보제를 발라서 펌을 하게 되면 모발에 윤기도 주면서 컬의 탄력을 더 있게 만들어줍니다. 올레인 제품의 장점은 모발에 한번 발라놓게 되면 그 수분이 열이 달 때까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소 결합의 강도를 맞춰줄 수가 있어서 일정한 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웨이브 펌 할 때 한쪽이 늘어지고 한쪽이 뭐 빨리 풀린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분 조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분 조절을 위해서 열보제 올레인을 발라서 펌을 하게 되면 일정한 컬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인 아이론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아이론 펌을 하면서 손으로 여기를 만지는 분도 있는데 아이론의 온도가 120도, 130도, 140도 써야 됩니다. 손을 만져서 화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론 작업이 다 끝나갑니다. 아이론을 이렇게 와인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연결 작업한 다음에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펌은 이쪽 머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발에 보톡스라고 할 수 있는 올레인을 바르시고요. 자, 이쪽 머리도 이쪽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넘겨서 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앞머리를 아이론으로 말아주시면 굳이 앞머리를 드라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스타일이 나옵니다. 감고 말리기만 해도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이론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이론
10mm로 뿌리 작업을 했고요. 뿌리 볼륨을 살렸고 22mm로 한 바퀴 반의 와인딩을 했습니다. 한 바퀴 반의 와인딩을 했지만 중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발이 버진에어 건강 모발이라면 한 바퀴 반 머리는 아이론 말게 되면 바깥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발이 손상된 모발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을 말게 되면 강한 C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를 적절한 140도 정도, 130도에서만 펌을 하는 게 손상 모발을 손상 없게 또 열보제를 잘 쓰므로 인해서 모발이 좀 더 좋아지게, 좀 더 두꺼워지는 그런 모발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륨 매직 스타일 할 때 볼륨 매직기로 쓰게 되면은 어쨌든 성공률이 30% 40%를 넘지 못하지만 아이론을 쓰게 되면 성공률이 100%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 아이론을 쓴다 그래서 완성된 100%가 나온 게 아니라 아이론을 몇 도로 모발에 따라서 적절하게 몇 바퀴 와인딩을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같은 스타일을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수분을 날려주는 작업을 하고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볼륨 매직 아이론의 작업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볼륨 매직기를 쓰기 때문에 컬을 안으로 들어가는 장담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로또로 말아가지고 중화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중화할 때는 지금과 같은 머리말개를 이용해서 한 바퀴 반 아니면 한 바퀴 아이론으로 많은 정도의 그 컬 감만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와인딩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는 대체적으로 4등분으로 나눠서 중화를 합니다. 양쪽 나누고요. 뒤쪽에는 2등분으로 나눠서 중화를 하게 됩니다. 중화를 할 때는 좀 더 많은 양을 잡아서 중화를 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정도만 와인딩이 됩니다. 골고루 빗질을 해서 중화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화를 골고루 도포하고요. 특히 뿌리를 살렸기 때문에 모근 쪽에도 중화를 이렇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볼륨을 주기 위해서 뿌리 부분에, 모근 부분에 머리말개를 대는 방법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화만 해도 끝머리가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화를 다 끝나고 건조한 상태인데 앞머리는 22mm로 아까 와이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옆머리는 22mm로 한 바퀴 반을 좀 더 말아서 손상됐기 때문에 C컬 정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와인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라이어로 건조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타일 볼륨 매직 아이론의 모든 스타일 과정을 마쳤습니다. 드라이어로 말리고 가볍게 손질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고객님 맞이할 때 지금처럼 머리를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고 코팅을 한 모발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펌을 하면서 약을 바르면서부터 이미 모발을 너무 과연화로 인해서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질 파악을 하는 게 우선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질에 따라서 약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분이 뿌리에서 약 한 1년 정도 자라난 약 12, 3cm까지는 머리가 매끈합니다. 하지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관자놀 이 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머리가 상당히 부시시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염색인가 탈염색을 많이 해서 드라이라든가 고데기를 많이 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염색을 할 때 머리를 약해진 상태에서 빗질을 하게 되면 모발 자체가 늘어나서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발을 펌을 하고 났을 때 하기 전부터 알아야 되겠지만 하고 났을 때 최소한 이 모발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그것을 파악해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머리는 22mm로 한 바퀴 아이론을 했고요. 옆머리, 뒷머리는 22mm로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사이에 와인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완성 상태고요. 지금과 같이 모든 스타일 완성하고 나서 손님의 모발의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 탐 모발의 경계선이 보일 때는 이런 모발은 재생을 해서 머리를 매끄럽게 해주는 방법을 하시면 위에 부분처럼 매끄럽게 전체적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볼륨 매직 아이론 펌 스타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